네, 안녕하세요. 사연진행회계사 YK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니와 니콘의 대대적인 펌웨어가 예고가 되었다는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소니의 A9이 그 버전 5가 펌웨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짜잔. 얼마 전에 제가 30만원 주고 서비스 연장을 한 제 A9인데요. 그 펌웨어를 사실은 할까 말까 약간 망설였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번 주에 제주도에 출장을 가게 돼서 카메라를 하나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소니가 한번 펌웨어로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버전 3 때. 그때 좀 그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때 펌웨어를 했던 사람들이 좀 피를 봤죠. 버전 4가 나와서 커버를 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제주도 가서 완전 망하니까 A9 하나만 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했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께서 뭔 소리냐고. 아니, 유튜브가 돼가지고 지금 이걸 제일 먼저 해가지고 빨리 영상을 해서 방송을 만들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막 저를 이렇게 채찍질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은 이 회계 강의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A9 펌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풀리뷰라기보다는 첫인상 정도, 제가 이제 펌웨어를 해보고 잠깐 만져본 첫인상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펌웨어 업데이트 뭐가 됐는지는 그 공지된 사항을 텍스트로 읽어보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거를 영상에서 하나씩 읽고 있으면은 사실 좀 시간 낭비에 가깝고, 오늘 펌웨어 있었던 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펌웨어를 진행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다운로드 들어가면 나오는 첫 화면인데요.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윈도우 버전 다운받아요. 이 약관을 다 읽어봐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동의한 거랑 이 약관 내용 대충 요약해 드리자면은, 중요한 건 어쨌든 저렇게 다 초기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사용자 설정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 설정해놨던 거를 미리 메모를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 놓으시던가 기록을 하시길 좀 바랄게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기를 기다리면 돼요.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런 게 뜨죠? 일단 모르겠다. 클릭을 하고 오케이 하면 이제 압축 파일이 풀려요. 역시나 압축 파일이 풀리는 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압축 파일이 풀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창에 뜨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먼저 카메라에 가서 USB 연결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 설정은 자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대용량 저장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에다 선을 연결해 놓고 이걸 이제 작업을 하시면요, 저게 설정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버튼이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뽑아야 돼요. 선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걸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에 가시면은 USB 연결이라는 게 나옵니다. 찾았다. 여기 가보면 USB 연결 있죠? 이걸 클릭해서 대용량 저장 장치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선을 꼽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면은 USB 모드가 대용량 저장 장치로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절대로 카메라 건들지 마시고요. 컴퓨터도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진행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소니가 아까 저 인터페이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다 좋은데 제발 좀 터치가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를 번역이 엉망인 건 둘째치고 그거를 다 고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 고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터치가 되면 좋겠다. 너무 당연한 건 안 되잖아요. 아무튼 해서 거의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선택하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언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 선택해주고, 오늘 날짜와 시간을 빠르게 넣어줍니다. 완료가 되면 짠! 펌웨어가 완료가 되었어요. 쉽죠? 일단 본 펌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AF 성능의 향상인데요. 리얼타임 AF라는 게 제가 지난번 방송을 할 때, 즉
펌웨어 발표를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뭐냐 싶었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패치된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뭐 미리 시연을 하신 분도 있었고, 소니에서도 그 관련된 영상을 많이 뿌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확실히 그 AF가 아주 장족의 발전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만 보다가 오늘 드디어 펌웨어를 해보고 직접 만져보니까 과연 괴물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소니 A9을 사용하는 이유는 타사의 어떤 제품에서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온 거의 모든 카메라 중에 가장 우월한 AF 성능, 물론 조명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냅샷, 제가 그런 사진을 주로 찍잖아요. 일반적인 스냅샷. 일반적인 스냅샷에서는 가장 우월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가타부터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오늘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두드러지는 게 아무래도 락콘이 굉장히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기존에도 A9의 락콘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상을 추적을 하긴 하는데 위상차 센서가 이렇게 보이면서 추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 네모칸들이 자글자글자글하게 보이면서 추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따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좀 전에 지정해준 애들을 위주로 이렇게 막 명확하지가 않아요. 추적은 해주는데 이런 형태로 그 큰 네모칸이 사라지고 자글자글한 위상차 영역이 보이는 형태였어요. 자, 이거는 이제 펌웨어 한 이후인데 확실히 달라집니다. 클릭을 하면은 저 네모칸이 잘 따라다니죠. 놓치지 않고. 그렇죠? 아무리 흔들어도 잘 추적을 해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확장 플래시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 영역으로 놔뒀는데,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확장 플래시볼이 정말 잘 따라다니니까 앞으로는 이 락건을 하면서 확장 플래시볼을 사용하는 게 대세가 될 것 같아요. 터치 기능과 함께 이용하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볼 텐데요. 반 셔터만 눌러도 이제는 AF가 잘 됩니다. 바로 저렇게 눈에 초점을 잡아주죠. 게다가 추적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가 굉장한 저조도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에요. 제가 일부러 진짜 한계까지 몰아붙여 보려고 굉장히 어두운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약간 멀어지면 놓치긴 하는데 이 정도 멀어져도 그래도 눈에 초점을 잡아냅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측면이나 뒤통수도 꽤 잘 잡아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얼굴에서 눈이 사라져도 뒤통수, 옆모습 잘 잡아주는데, 역시나 너무 작아지면은 못 잡는데 그래도 얼굴이 보이면 바로 잡아냅니다. 추적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화면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헤맵니다. 제가 계속 반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들어오면 못 잡더라고요. 다만 이제 셔터를 다시 눌러주면 잡고 나가고, 그래서 들어오는 타이밍에 딱 눌렀더니 역시 못 잡아요. 헤매죠? 이게 딱 화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셔터를 누르면 그거는 잡아내는데, 들어올 때 이거를 이렇게 막 조작을 민감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좀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주광에선 다를 텐데 지금 여기서는 상당히 헤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아쉽죠? 다음으로는 좋은 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무엇보다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데, 그냥 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체 추적이 시작이 되는데, 얼굴 잡는 건 물론이거니와 옆모습, 뒤통수까지 잡아주거든요. 원래 뒤통수는 니콘밖에 못 잡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터치만 하면 추적을 되니까. 다만 어두워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면은 잘 쫓아오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 놓치더라고요. 못 잡더라고요. 헤매요. 아무래도 제 얼굴도 너무 작고 지금 상황도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 헤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하게 AF가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앞으로 전진을 하면요,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도 이건 안 되네요. 그래도 다시 잡죠? 잠깐 놓치긴 하는데 다시 잡긴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계속 눈에는 잡아내죠. 접근을 하면은 꽤나 높은 확률로 거의 놓치지 않고 잡아내요.
놓쳐도 바로 잡고. 다음은 이제 연사 보여드릴 텐데 연사는 꽤 괜찮습니다. 셔터를 쭉 누르면은 돌면서 계속 눈도 잡고 뒤통수도 잡고 다시 눈도 잡고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다만 주의 말씀을 드릴게, 오늘 지금 제가 저 촬영을 한 환경 있잖아요.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가로등 불빛도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이고, 아마 주광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물론 퇴근 이후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금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은 장소에 가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일부러 어두운 장소에 가서 촬영을 했던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거밖에 안 되라고 하는데 다른 카메라였으면은 저 정도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몇 가지 보실 게 파일 형식에서 MP4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프록시 녹화도 생겼고 4K 촬영하실 땐 좋겠지만은 저처럼 기존에 MP4로 녹화하던 사람은 다소 아쉽네요.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밑에 ISO가 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ISO가 오토로 설정하면 오토라고 밖에 안 보였는데 하단에 ISO가 320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저렇게 되면은 ISO가 너무 높아질 때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우 파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원래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JPEG 화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로우 플러스 JPEG을 하면은 무조건 JPEG은 한 가지 사이즈로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JPEG 화질도 변동이 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JPEG은 JPEG대로 로우는 로우대로 설정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캐논은 원래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터치가 안 되는 게 정말 짜증나네. 아까 보여드렸던 초점, 영역, 플렉시볼 과감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눈을 왼쪽 눈, 오른쪽 눈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걸 단축키를 지정을 하면은 저는 일단 자동으로 해놨는데 단축키를 지정을 하면 왼쪽 눈을 할지 오른쪽 눈을 할지 그때그때 사진 촬영을 하면서 바로바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ISO를 범위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쓰는 거, 예를 들어 ISO 50부터 저는 한 25,600까지 쓰는데, 그러면 25,600까지 딱 선택을 해놓으면은 저 이상은 이제 안 넘어가는 거죠. 선택을 하는 창에서 아예 사라져요. 그게 훨씬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쓰니까. 측광에서 얼굴 우선 이거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네. 셔터로 아이 화이트 밸런스를 잠글 수가 있어요. 그 오토 화벨을 원래는 이게 계속 오토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셔터로 오토 화벨 잠금을 하면은 그거 작동되는 동안 화벨이 잠기기 때문에 복합광이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터치로 추적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저걸 안 누르면은 그냥 터치를 하면은 그냥 그 측거점이 변동이 되는데요. 저걸 설정을 해놓으면은 터치를 하는 순간 반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계속 추적을 해줘요.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터치 패널, 터치 패드 저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할 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저 기능을 사용하면은 뷰파인더를 보면서 이 액정을 터치해서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측거점 이동을. 상당히 좋아요. 그 외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은 그걸 영상에서 다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추후에 필요가 있다면은 제가 이걸 펌웨어를 버전 5를 올린 다음에 사용해본 사용기 정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는 리뷰어로서 약간 오늘 영상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모니터 화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늘 주문해가지고 게을러서 오늘 주문했기 때문에 그게 오고 나면 훨씬 깔끔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급하게 촬영하느라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거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